I'm so happy 'cause I'm a gummy bear, gummy bear. 저는 만 27세의 나이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이 젊은 허리디스크 환우분들을 위해 수술 후기 및 재활 일상을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 본격적인 허리 통증을 느낀 건 고등학교 2학년 수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K고딩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공부하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대충 스트레칭하고 진통제 몇 알 먹으면서 버텼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는 허리 통증보다는 간헐적으로 방사통을 앓았어요. 이때 작은 키를 보완한다고 통굽 신발을 신고 음악 축제에 가서 방방 뛰던 철없던 경험들이 또 이 허리 디스크를 악화하는 데 항목했을 것 같아요. 이때쯤 방사통이 자주 있다 보니까 신경 차단 주사를 처음 맞게 되었어요. 뭔가 찌르르하고 좀 저릿저릿하지만 맞고 나면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척추뼈가 제가 한 개가 더 많아서 허리를 지지하는 부담이 더 크고 또 허리 주변 근육이 너무 없어서 허리 통증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또 스스로는 근육 이완제랑 소염 진통제를 이렇게 조합하면 금방 나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주 애용하곤 했어요. 특히 이제 2018년에 호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교통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하루에 막 2만 보씩 걸었거든요. 이때는 방사통이 진짜 심해서 그 피 뽑을 때 고무줄로 팔을 막 묶으면 저릿저릿하고 터질 듯이 아프잖아요. 그거를 다리 전체에 칭칭 묶은 느낌? 양다리 번갈아서 그랬고 이때도 약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니까 또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도 몇 년 동안 그냥 너무 심할 때는 가끔 신경주사 맞고 약 먹거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쭉 살게 돼요. 2022년부터 23년에는 다양한 운동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 테니스, SMP, 번지 피지오, 헬스 PT까지 이런 여러 다양한 운동을 순차적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뭔가 테니스, 요가, 번지 피지오를 하면서는 허리 통증이랑 반사통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고 SMP랑 헬스 PT를 받으면서는 통증이 좀 잡히기도 하고 몸이 탄탄해져서 좋아진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PT 횟수가 끝나고 혼자 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 이때 제가 취준을 병행하고 있어서 자소서 쓴다고 또 오래 앉아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운동하면서 삐끗했는지 허리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허리 아프다 이러고 이제 샤워하러 가서 거울을 봤는데 허리가 완전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일자로 서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보니까 이게 보상형 측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진짜는 이때부터였어요. 그래서 23년 11월 정도에 이런 허리 통증이 시작이 돼서 원래 다니던 곳 신경주사를 맞았는데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이때 제 척추가 이행척추라고 이렇게 척추뼈랑 골반뼈가 한쪽에 붙어있는 척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회전하는 자세나 동작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경차단 주사를 다시 맞았는데 여기서 맞은 신경주사가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진짜 처음 느껴보는 찌르르함이 좀 전이랑 차원이 다르다? 하면서 통증도 크게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3주간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잡히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끝날 무렵쯤인가 다시 방사통이랑 고관절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호전이 너무 안 되니까 또 폭풍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유전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고 희귀난치병이라길래 저희 친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굽으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혹시 할머니의 영향으로 이런 난치병이 있을 수도 있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이거랑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은 병원이 저희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아주 상세하게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한 2017년도 말에 MRI를 한번 찍었었는데 이때 다시 MRI를 찍게 된 거죠. 그래서 허리 엑스레이, 고관절 엑스레이, 허리 고관절 MRI, 유전자 확인 피검사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 며칠 후에 다행히 강직성 척추염 소견은 없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MRI를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나오는 상황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때 원장님께서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신경 차단술 다음에 하는 시술이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꼬리뼈에 관을 삽입해서 약물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좀 권하셨어요. 근데 제가 스테로이드 그 약물을 꽤 너무 자주 맞은 상황이었고 가격도 너무 비싼 거예요. 거의 200만 원인가? 그래서 아니다. 다시 보존 치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제가 이제 급성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척추 환우 카페에 가입을 해서 좀 정보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신경성형술에 대한 좀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안 좋아가지고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형 병원에 가서 신경외과를 또 가봤더니 좀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자고 하셔가지고 신경통 약을 먹으면서 좀 지켜봤어요. 그리고 혼자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또 3일 정도 뒤에 허리가 또 부상형 측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후에는 이제 처방받은 약들이 그냥 안 들고 허리를 똑바로 위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리도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다리도 부분 무릎, 고관절, 종아리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는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제가 그때 5월 달에 국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4월 달부터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고 그때 또 체형 교정 재활 운동 센터를 찾아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척추 위생이라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서서 공부하는 책상도 구입하고 아르바이트 시간에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잘하고 운동센터에서 배운 것들도 열심히 실천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카페 아르바이트 한 이틀 차부터가 그때 운동센터도 한 이틀 다녔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아침 일어나면 왼다리에 신경통이랑 방사통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지속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가 생활하다 보면 괜찮아지곤 했거든요. 근데 2-3개월 지난 순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발을 디뎠다 하고부터 하루 종일 계속 지속되고 심지어 이제 8-9월 때는 그때가 거의 이제 한 4-5개월 됐을 때죠. 그때부터는 저린다 땡긴다를 넘어서 이 다리 속에 있는 신경 다발을 잡아서 빨래 짜듯이 쥐어짜는 통증에서 톱으로 이거를 서걱서걱 썰고 있다는 느낌이 진짜 하루 내내 지속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중간중간 털어주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누우면 좀 괜찮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바로 아래 단계 진통제도 이제 들지가 않고 이거는 해결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병원으로 진료를 갔어요. MRI가 막 몇 개월 사이에 잘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다시 거금을 주고 찍는 게 맞나 싶었는데 증상이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다시 찍게 되었어요. 근데 9개월 정도 만에 찍은 MRI에서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MRI를 찍은 병원에서는 신경 성형술 시술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을 보이나 나이가 어리니 이제 수술 전 단계인 신경 성형술을 일단 진행을 해보고 차도가 없으면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루에 다른 병원도 하나 더 잡아놨거든요. 좀 다른 견해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대형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는 시술이 아예 소용이 없을 거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할 병원을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거기를 바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같은 의견이셨어요. 이미 수액이 아니라 섬유륜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거기에 그 튀어나온 디스크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또 한 10년간 알아온 질환이다 보니까 이때 9개월 만에 제가 보존 치료를 통해 흡수될 것 같았을 디스크면 흡수가 이미 됐을 텐데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도 다시 흡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실 거죠. 그래서 무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돈이고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껏 많이 찾아보면서 별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친척분 중에서 신경 성형술도 받고 내시경 절제술 모두 받아본
저희 숙모가 있어가지고 조언을 구하니까 신경 성형술을 받으셨다가 오히려 안 좋아지셔서 한 번 허리 디스크로 크게 쓰러지셔서 내시경 절제술을 진행을 했고 또 재활을 잘 하다 보니 좋아졌다.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더 잘 재활을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 수술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얼마나 입원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였을까? 우선 저는 생활 습관으로 보면은 제가 진짜 앞바다리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제가 그리고 키도 작다 보니까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땅이 발에 안 닿는 게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냅다 의자 위에서도 앞바다리 하고 무조건 바닥에서 밥 먹고 그냥 앞바다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통굽 높은 신발을 신고 막 뛰고 이런 것도 많았고 또 제 체형 자체가 척추뼈 하나가 더 많잖아요. 거기에 이행척추도 있고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지 않았나. 또 제가 팔자걸음을 엄청 걸었거든요. 이게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옛날에 친구들이랑 다닐 때 친구들은 저보다 보폭이 크고 하니까 거의 맞춰서 걷느라고 팔자걸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니스나 뭔가 골프처럼 맞지 않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좀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합적인 저희 생활 습관과 신체적인 특징들이 저를 허리 디스크로 이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 또 수술 후기와 1주차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